네, 자 46강 특별 회차 원래 처음으로 시행됐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6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0월달 이렇게 시험 보려니까 공백이 너무 길어서 또 수험생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험 장소 빌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10월달 시험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특별 회차 아마 시험을 넣은 것 같아요.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기회가 많으니까. 자, 요게 8월 16일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요 뒤에 가서 이제 실무 시험 할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거 넣으면 되고요. 합격률이 50.0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산회계가 가장 합격률이 낮았을 때가 35%도 있습니다. 62회 시험에서. 굉장히 이때는 시험이 좀 어려웠죠.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63%가 있었어요. 58회.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50%대인데 50%에 해당되는 게 4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것도 5번 있네요. 5번이구나. 예. 특별 회차 시험도 50%죠. 50.09%. 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45%에서 47% 사이. 예, 요게 평균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론 시험 1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다음 자산 항목을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라는 게 뭐죠? 유동성의 기준. 현금화가 빠른 것 말하는 겁니다.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 것. 그게 유동성 배열법.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 자, 어느 게 현금화가 빠를까요? 순서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 무형, 투자자산 이렇게 갑니다. 이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 외상매출금이죠. 자, 재고자산, 유형자산입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켜놓으세요. 항상 옆에다 켜놓고 조금 뭔가 의심쩍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빨리 들어가서 보세요.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일 위에 당좌자산,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요 순서로 가는데 당좌자산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여기 있습니다. 108번.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가서 상품이 146번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유형자산을 클릭하니까 거기에 비품이 있습니다. 21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풀어도 1분, 한 문제 1분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을 겁니다. 자, 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이게 1등, 얘가 상품이 2등, 비품이 꼴찌입니다.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했을 때, 그래서 다 나가, 전부 다 나가, 다 나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다 나가라는 소리 안 들어보고 사시죠? 너 나가 이 정도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6명인데요.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다 나가 빨리 수발아 그러면 이제 와르르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황제였습니다. 황제.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날 거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요소가 아닌 것.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건 손익계산서 구성요소죠. 4번이 아닌 것.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좀 불안하죠, 이러면.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나올까 싶어서.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을 반환하는 것, 상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 구입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 자, 보기를 한번 보세요.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매입 현출 이런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연결을 시켜보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매입한 상품이 결함이 있어 상품을 반환, 되돌려 보냈습니다. 매입했다가 되돌려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매입 환출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 우리가 상품을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던가 봐요. 조기에 돈을 줬어요. 한 달 외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한 보름 만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줬다.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이 상거래에서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이 책 원고를 외부의 전문 이제 출판하는 쪽에 맡겨요. 또 책을 인수하는 데도 가서
현찰로 드릴게. 그럼 깎아줍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제약회사 제가 근무할 때도 30일 이내 결제하면 10%, 60일이면 5%, 90일이면 3% 해서 아예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해놨었습니다. 지금 아마 제약업계는 그렇게 하는데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할인해 주는 거. 자, 요거는 매입 할인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할인과 애누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요 경우는 환출시켰습니다. 아예 그냥 너 가. 안 돼. 근데 이 경우는 결함이 있는데 아주 많은 흠집이 있는 게 아니고 팔 수는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소비자한테 약간 그런 경우 상품 구입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애누리 해주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는 매입 애누리. 자, 환출과 애누리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할인과 애누리. 요게 헷갈리죠. 할인, 애누리. 아차는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자, 애누리다 하는 거는 매입할 때 또는 팔 때 깎아주는 건 매출 애누리. 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마트 갔더니 신선식품, 고등어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갑자기 몇 분, 선착순 몇 명, 뭐 몇 프로 이제 깎아주는 경우 있죠. 그 마트 입장에서 매출 애누리,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 애누리입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나면 조금 더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매입한 입장이니까 매입 애누리. 자, 깎아준 거는 애누리. 요거는 뭐예요? 깎아주는 개념이 외상값을 빨리 갚아줄 때 또는 외상값을 빨리 받을 때 외상값과 관련된 게 할인입니다. 애누리는 아예 사고 팔 때 깎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에 가보면 30% 세일을 붙여놨는데 세일은 어느 거에 해당될까요? 할인 애누리. 그죠? 팔 때 깎아줄게요 하는 거. 근데 간혹가다 30% 할인이라고 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학적으로 보면 진짜 무식한 거라 그랬죠.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외상값 빨리 주면 30% 깎아줄게 이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쓰는 할인은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세일은 애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누리는 세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할인과 애누리가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나는 매입 할인, 다는 매입 애누리.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럼 외상 매출금이죠? 그거를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별로 분류하는 장부가 있어야죠.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얘는 언제 가져갔고 얼마 외상값 수금해왔고 얼마 남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트에 보면 지금은 자주 안 보긴 하는데 그 음료수 차 있죠. 뒤에 등짐 지고 이렇게 내려서 뒷주머니에서 하나 한번 꺼냅니다. 길쭉한 거래장입니다. 그거. 거기에 사인하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회계 담당 아가씨한테 갖다 주면 회계 담당자는 그걸 다 정리하는데 정리해서 여기는 수급 얼마 해왔고 또 수금해오면 거기에다 또 사인 받습니다. 얼마 입금.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 수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적어놓는 거 거래처별로 이걸 일명 임명 계정이라 그러는데 외상 매출금이가 매출처 원장이 보조장부는 이겁니다. 이걸 전부 다 거래처별로 해서 그걸 토탈 합계된 거 그게 바로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통제 계정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통제 계정. 이걸 거래처별로 회사 상호별로 사람 이름별로 했다 그래서 임명 계정. 그래서 임명 계정 장부는 바로 매출처 원장이고 반대로 외상 매입금 같으면 매입처 원장이 기록하겠죠.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은 반대 개념입니다. 매출장은 상품 매출한 것만 따로 모아놓은 장부. 상품 재고장은 상품이 몇 개 들어왔고 몇 개 나갔고 몇 개 남았다 해서 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 이건 상품 재고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은 뭐에 대해서 못 받을 걸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매출채권. 다시 말해서 매출채권이 뭐죠?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받을 넣음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받을 넣음. 정답은 어느 거예요? 3번입니다. 받을 넣음.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가 없는 것,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자산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100만 원과 취득세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 취득세 비용 세금과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재비용, 딱 일회성,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산에다가 더한다. 모든 자산은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돌연변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엑스맨이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만. 단기매매증권은 사실은 업무와 무관한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린 거라서 그거는 자산에 포함하면 안 돼. 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자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재비용은 다 들어가고, 근데 자동차 취득하고 1년 지났어요. 그 업무용 자동차예요. 자동차세는 매해 내죠. 건물은 재산세 매해 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회성이 아니고 취득 이후에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서 요거는 맞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그 다음에 본사 사무실의 전화예금, 통신비죠. 현금으로 납부하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또는 관리하는 데 들어간 사무실 비용.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직원들 회식비 15만 원 회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세액 공제 받습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세 가지 들어가고요. 요거는 자산 증가 항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1번이 정답 되겠죠. 자, 무난합니다. 시험 문제가. 7번 문제입니다. 우암상점은 2015년 4월 1일 건물이 1년분 임대료.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만 나오면 멀미 시작하죠. 1년분 임대 언제부터냐?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그리세요. 내년도께 몇 개월이야? 딱 계산해보면 내년도 2016년 1, 2, 3 12개월 중에 3개월 치는 내년도 거다. 이것부터 머리에 일단 시험 볼 때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1년분 임대료가 얼마냐? 18만 원. 빨리 나누기 하세요. 18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얼마죠? 15,000원. 15,000원. 우리 내년도께 3개월. 그러면 45,000원. 이미 답은 나왔고요.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2015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선수 임대료 내년치까지 미리 다 받았더라. 내년치가 그러면 얼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인데 한 달에 15,000원. 그래서 45,000원 선수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분괴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만약에 분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는 이미 장부에 적어놨었죠, 이거. 수익이 발생 대변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으로 옮겨서 임대료 45,000원 빼주고요. 대변에는 먼저 받은 집세, 선수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 45,000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됩니다. 8번 문제. 자, 요게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등식 중 잘못된 것은, 제가 옛날에 시험 문제 출제하다가 아차 실수 한 번 해서 오타. 요게 시의 기억을 니은으로 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다음이 등신 중 잘못된 것. 그래서 한번 애들이 다 시험 보다가 웃어버려가지고 너다 그러고 막 등신이 지라고. 자, 등식 중 잘못된 것. 자,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만의 총비용.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플러스 총수익.
한눈에 머릿속에 딱 안 보이죠. 이거 공식을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을 짬뽕 해놨습니다. 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있는 문제가 선생님 교재에 딱 한 문제 있죠. 제일 질문이 많은 게 그겁니다. 시산표 등식 대체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을 합쳐놓은 겁니다. 시산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고 해도 아직도 이해가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거 완전 뿌리를 뽑읍시다. 자, 우선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 재산법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것.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 물론 적자나면 기초자본이 많을 수 있지만 1월 1일 날 장사 시작할 때 가진 돈과 12월 30일 장사 끝나서 자본을 순서 내 돈을 비교했더니 많아졌더라. 기말자본이 많더라. 당기순이익. 손익법은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죠. 식당을 운영한다. 1년치 매상 합친 거. 마이너스 1년 동안 들어간 거. 재료비니 뭐니 뭐 인건비 나간 것들. 자, 총비용. 당기순이익.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요 당기순이익과 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같다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요거와 요거는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계산한 거와 요렇게 계산한 건 둘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요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뭐 기말자산도 나와 있고 기말부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요 공식을 조금 더 고칠게요. 기말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러면 자본은 구하려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말자를 붙이면 돼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뺀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기초자본. 자, 요것이 바로 기말자본이니까 는 요거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좀 확실하게 적어볼까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이걸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게 바로 지금 이 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출제위원도 적어놓고 이거 옮겨놓고 저거 옮겨놓고 막 했을 거예요. 지금 잘못된 등식을 구하는 겁니다. 등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참고로 이야기 드릴게요. 기말자산 플러스 비용이 이쪽에 왔어요. 요 비용, 요거 마이너스 총비용이죠. 얘가 자 어디겠니? 여기 는은 여기 있구나.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기말 자산 얘가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배신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여당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는. 그러면 요게 는이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는. 자, 이렇게 해서 기말부채도 마이너스인데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죠. 자, 기말부채. 얘도 기초자본도 넘어오면 플러스가 됩니다. 기초자본. 그 다음에 총수익은 원래 있었죠. 총수익.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기말자산 플러스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말자본이 돼 있습니다.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거.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등식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번부터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요거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인데 뭐예요? 기말자본만 남겨놨어요. 그럼 요게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초자본이 마이너스 넘어오면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그다음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요건 맞았죠. 맞았어요. 기말자산은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기말자산 들어갔어요. 요거 가지고 공식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넘기고 옮기고 하다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요게 잘못된 거 나타날 겁니다. 기초자본입니다.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렇게 는 중심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공식을 적어놓고 옮기고 넘기고 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거래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상값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체, 계좌 이체 이런 말 쓰잖아요. 넘겼습니다. 그러면 뭐가 감소하고 뭐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 두 개 있어요. 외상값은 부채죠.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감소. 자, 부채의 감소와 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넘어가 버렸죠.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감소가 생기는 겁니다. 부채의 감소와 자산 감소. 부채하고 자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어려웠으니까 9번은 조금 쉽게 내줬네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끼리 짝지은 것. 대한상사는 민국 상사에서 대한민국이 요즘 뜨더니만 만세만 없네요. 대한상사는 민국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 원 돈 빌렸었어요.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갚아야 될 날짜가. 자, 도래하여 이자 5만 원, 100만 원에 5만 원 5%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요 부채죠, 이거. 부채가 어떻게 돼요? 부채가 감소.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이자를 줬습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뭐예요? 비용 발생.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우선 부채 감소 여기 라번이고요. 이 비용 발생 바번이고 요거 자산 감소 나번. 나라봐. 자, 나라봅시다. 여기 있네. 높이. 자, 나라봐.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거 거래의 판례수 결합 관계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자, 확실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다음 거래를 참고하여 상품이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더 이상의 매입 매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월 11일 상품 100개 하나당 1,000원이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운반비 2,000원 줬어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합친다 그랬죠. 그럼 2,000원도 더합니다. 자, 그래서 10만 2,000원 현금 지급했고요. 1월 10일 매입한 상품 100개, 100개 전부 다네요. 1,400원의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러면 곱하기 하면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 판매한 금액입니다. 운반비 3,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판매할 때 운반비나 재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다 한다 그랬죠. 이건 운반비로 적어야 되는 문제고. 그럼 문제가 뭐예요? 매출 원가하고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라 그랬죠. 요거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요거는 요 판매한 상품의 원가죠. 이거 우리가 사들인 금액. 다시 말해서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 공식대로 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기초는 없고 다른 거래는 없는 거로 하라 그랬으니까 기초 없고 기말상품 재고액 없으니까 요 매입액 자체가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12만 원, 10만 2천 원, 매출원가 10만 2천 원 여기 있고 매출액은 14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했고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셔가지고 대한상사의 2015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 자, 기초 재무상태표입니다. 1월 1일이니까 다음과 같을 때 단기 대여금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우선 자산 먼저 찾아볼게요. 현금. 선수금은 이건 부채죠. 선급금이 자산이고요. 받을 놈 자산입니다. 대여금도 자산이죠. 근데 이거는 괄호 X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그 다음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럼 부채 합계. 부채가 선수금과 미지급금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20만 원. 부채는 320만 원. 플러스 자본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럼 자산은 결국엔 얼마예요? 이 자산은 자 8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산 자산 총계 820만 원은 현금 370 플러스 받을 놈 290만 원 플러스 단기 대여금 이게 X맨이죠. 그럼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여기로 보내서 다 빼버리면 되죠. 자, 빼면 나옵니다. 금액은 얼마죠? 160만 원 나옵니다. 단기 대여금 160만 원. 다 더하면 나오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암기해 주면 오래 가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단기 매출액, 기초, 매입, 매출 총이익. 그럼 뭐예요? 매출원가 공식 있어야 나온다는 거죠.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를 이익을 남기고 팔았단 말인데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매출액의 30%를 붙인 거니까 30% 얼마예요? 30만 원 이익 붙여서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매출 원가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30만 원 포함된 거니까 마이너스 30만 원 하면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이니까 그럼 매출 원가는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매출 원가는 70만 원. 요거는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기말 재고. 우리가 구할 거는 바로 이거죠. 기말 재고액. 이 X면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자, 는 20만 원. 순매입액 80만 원이죠? 마이너스 X. 그러면 X, 요거 X 1로 넘어가고 요거 1로 넘어오고 해서 더하기 빼기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 아닌데. 예, 맞나? 예. 요게 30만 원 맞네요. 두 개 더하면 10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하면 70만 원. 예, 나오네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요.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 정액법, 정률법.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1급에 가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연수합계법.
자, 여기서는 이제 정액법,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이거 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죠? 그죠?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잔존가액이란 게 뭐예요? 10년 내용연수 수명이 10년이다. 내용연수. 근데 10년 후에는 이게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승용차 같은 경우 고철 뭐 한 뭐 30만 원 뭐 승용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B 자리가 뭐가 들어가죠? 저 감가 상각 누계액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상각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잔존가액, B는 감가상각 누계액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80만 원이었으나 아래의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수정 후 올바른 당기 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재 당기 순이익이 80만 원 있어요. 근데 빼먹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수익을 적지 않았다 하면 당기 순이익에 더해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빼주고. 자,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수익이죠. 집세를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장부에 빼먹었어요.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원래 임대료면 원래 장부에 적어야 되는 게 회계의 기본적인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여기다가 이건 어떻게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수익이 아직 안 적은 거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보험료, 비용이죠. 판매배 관리비인데 못 줬어요. 돈이 없어서.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우리도 보험회사에 못 냈어요. 이거 비용 이제라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15만 원 빼줘야 됩니다. 이거. 자, 12만 원 더해주고 15만 원 빼버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3만 원 됐어요. 현재는. 자, 마지막 봅시다. 이자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인데 선급분. 우리가 이자 비용을 1년치를 미리 주다 보니까 선지급했더라. 이자 비용 나오니까 뭔가 또 빼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자 비용을 먼저 준 거는 이거는 원래 장부에 자 이자 비용에서 빼줘 버려. 돈 줄 때 이미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중에 7만 원은 이거 내년도 이자인데 우리가 1년치로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임차료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내년 해당되는 건 내년 장부에 적어야지. 원래 장부에는 이자 비용 적으면 안 되지. 이자 비용을 뺍니다. 비용의 발생을 취소시킵니다. 7만 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이익이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비용 발생을 취소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7만 원 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원 더하고 15만 원 빼고 7만 원 더하니까 오히려 아까까지는 3만 원 마이너스 건데 7만 원 더해지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총 플러스 4만 원. 그럼 84만 원이 되겠죠. 수정된 당기순이익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2번.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합격률이 약간 높다 그랬죠. 평균 뭐 45%, 6%보다 2, 3% 높은 이유가 이론 시험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한두 문제 좀 복잡한 거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약간 쉬웠습니다. 약간. 자, 수고하셨고요.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특별시험, 기출문제, 실무시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